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거래일인 6월 12일, 그러니까 둘째 주 목요일이 쿼드루플 위칭데이였습니다. 내마녀의 날, 네 가지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 자, 이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확장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6월 12일 날 1200억이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 마감 약 7% 정도가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계속 오르니까 이제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제약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게 시총이 20조 6천억인데 재물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600억입니다. 자, 이게 밸류가 선반영이 된 거죠. 가치가. 알테오젠은 머크라는 미국의 대형 제약사에게 1조 5천억 정도의 마일스톤과 4에서 5% 정도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자, 이게 당장, 지금 당장, 오늘 받아내는 게 아니라 추후에 받아내는 건데, 받아낼 것이 확정이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비해서 높은 밸류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비슷합니다. 자,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유일한 경쟁사가 수주가 꽉 차 있어서 수주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없어질 호재는 아니지만 그 가치가 미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의 투심이 위축되는 시점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6월 11일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원전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당선된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 통화국이 체코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원전 산업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7월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탈원전을 강조하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원전 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는 이제 우려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잠시 위축되어 있다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결국 주가 상승에 더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핵심 중 하나로 해상 풍력이 강조가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유일한 국산 터빈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새 정부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치들이 미리미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체코 본계약으로 26년에 설비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완공이 목표고요. 약 5년간의 제로인 거죠. 5년간의 제로. 자, 근데 제로라는 것은 기대감의 어느 시점에 한순간에 크게 반영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로에 대한 기대감은 소멸을 해가는 겁니다. 지금 35조라는 시가총액이 5년간의 제로가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거죠. 이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 뭐 내년 안에 납품하고 완공이 된다. 뭐 그래야 됩니다. 즉 지금의 상승 랠리가 끝나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일선이나 21선, 11선 등등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강한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체코 원전보다 강력한 국가급 계약은 단기간 내에 또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분할 매도를 어느 자리에서 해야 하는가, 이것만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타로 추격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데 이것도 윗자리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평선이라던가 의미 있는 자리들의 지지가 지켜졌을 때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자, 순환매.
섹터별로 수급이 돕니다. 일종의 유행처럼 방산, 뭐 조선, 원전, 제약바이오, 반도체, 원자재, 뭐 2차전지 등등으로 순환매가 돌죠. 현재는 원전의 수급이 꽤 몰려 있지만 이 수급은 다음 섹터로 순환매가 돌 때 그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긴 기간 조정이 동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그렇게 4년, 5년이 지나면 미국의 또 대선, 대한민국의 대선, 새로운 공약, 그리고 뭐 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딱히 권유드리지 않고요. 국장을 장기 투자할 바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대선 공약이나 뭐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급이 크게 몰릴 수 있을 때까지 기간 조정이 동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처럼 주요 섹터가 아니라면 자금 유입은 지금보다 크게 축소가 되니까 수익률이 재밌지가 않은 겁니다. 자, 두사에너빌리티는 이전부터 원전 관련 대장주였습니다. SMR 부분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던 건 2019년도부터였고 이때부터였고 가스터빈은 22년 이때죠. 자, 근데 이때는 해당 업종에 자금이 몰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5년, 10년을 기다린다고 주가가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통 국장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환원이라던가 뭐 자사주 매입 아니면 뭐 소각, 자사주 소각 등등으로 좀 주가 방어를 해줍니다. 안 하면 CEO고 나발이고 그냥 내쫓거든요. 그래서 주가 방어가 좀 되는 편입니다. 자,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 자체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채무는 괜찮아, 유증은 괜찮아, 전환사채는 괜찮아, 신주 발행해도 괜찮아, 꼭 성공할 거야, 종목에 정져버리거든요. 내 새끼가 읽은 회사 마냥 투자가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자빠졌기 때문에 일단 주주 환원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유상증자 같은 걸로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머리 잘 돌아가는 돈 많은 놈들이 한 집단을 만들어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집단이 세력이고 도구가 개인 투자자들이죠. 자, 차트를 보면 자,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내려오다가도 지지를 확인하면 상승합니다. 지지를 확인하면 다시 상승,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 여기서도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오늘 500억이 더해져서 1700억, 상당히 많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매도 차익 거래가 된 거죠.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한 프로그램이 현물, 장내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1200억, 1700억이나 된다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경우를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개입이 커졌다는 의미고요. 급등으로 주가가 위에서 돌고 있는 두사에너빌리티가 1200억이라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세력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후에 빠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데,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도 이후에도 지지선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가 더 높이 가는 것은 막힌 것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지켜지고 저점을 조금씩 높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큰 자리들 꾸준하게 지지가 되었고, 지지가 수렴된 자리들, 지지나 저항이 수렴된 자리들, 그리고 오히려 지지의 자리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게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봤을 때 최고가인 상황에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과 프로그램 매도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지지선이 지켜지니까 매수가 급증합니다. 지지선을 조금씩 올려놓는 과정을 봤을 때 아직도 선반영될 가치가 좀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 랠리 추세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하나 유의하실 건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르다면 하락일 때도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선, 지금 5일선은 요 자주세계 이평선이 5일선입니다. 그리고 21선, 이런 것들을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의 의미가 상당히 강력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여러분들도 분할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반영이 다 끝나는 시점에 상승분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두사에너빌리티의 현 주가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최고점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이라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거래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손해보는 주체가 영원히 있지 않다면 이익을 보는 주체도 영원히 없습니다. 자, 세력이 손해보는 주체를 자처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에게 손해를 보는 주체를 건네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순간에 추락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섹터의 순환매로 자금이 몰리는 업종이 원전에서 다른 섹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손해를 떠넘겨준 세력이라는 주체는 여러분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새로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 지금 두산과 같은 수익을 개인들에게 목격하게 할 겁니다. 개인들이 탑승하도록, 이런 자리에서 탑승하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평선이나 지지를 이탈한다면 비중을 꼭 축소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대응은 지금 얻은 거 다 토해내게 된다고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 몸통이 크다고 우량 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섹터에 자금이 크게 몰리는 이슈가 있고 그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그냥 급등주입니다. 차트만 봐도 급등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엑시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가 수익 중이고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압도적인 매도세로 하락이 오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 매도세에 힘을 보태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압도적인 매도세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투심이 제각각이기에 절대로 뭉칠 수가 없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뭉쳐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 세력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큰 규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이유는 절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지의 자리가 이탈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뭐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싸게 팔아도 어깨 부근에는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유의미한 자리, 비중을 축소해야 할 분할매도 타점, 그리고 각각의 근거에 대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지금 악재 때문에 하락할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미 계약은 체결되어 있고 돈은 들어올 예정이고 지들 하는 일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추이의 모든 힌트는 차트와 거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래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지표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체결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힌트는 차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들여다보고 디테일을 분석해서 분할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바로 급락 시작입니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와 높은 자리매도 매수세가 높았던 이유는 유의미한 자리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의미한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매수세가 들어오던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지대로서 유의미한 자리였지만 이제는 저항으로서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급변하는 거죠. 한순간에. 차트를 볼 줄 아는 모든 투자자가.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 미리 유의미한 자리들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놓치거나 본업 때문에 못 봤더라도 급락 당일날이라도 알아야 하니까 텔레그램 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매번 리스크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좋은 소리를 하지 않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을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종목만 다루기도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당분간, 단기간 동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 강력한 상승세는 강력한 하락세, 폭락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죽듯이 강력한 폭등이 있으면 강력한 폭락도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들은 메모하고 그 자리가 지지되는지, 지지될 땐 거래가 얼마나 동반됐는지,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 거래가 얼마나 동반되었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존재했는지, 시도했는데 무너진 건지, 또 무너졌을 땐 거래가 얼마나 동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이 디테일을 텔레그램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당일장이 끝나고 영상을 찍는다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한테 알려줬을 때는. 그래서 실시간 대응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리스크가 발견되면 그 흔적이 발견되면 그 리스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리스크를 확인하시고 비중 축소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하시되 뭐 믿기지 않는다. 나는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리는 리스크를 확인해 보신 뒤에 추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몇 주, 몇 달 뒤 결과를 보았을 때 리스크를 축소하던 투자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에 뭐 금전이 들지 않고요. 입장 코드, 퇴장 코드, 개인 신상 정보 노출 뭐 없습니다. 뭐 유튜브 보면 입장 코드는 인원이 꽉 차서 선착순 어쩌고 하잖아요. 텔레그램 방 인원 20만 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100분밖에 자리가 없다. 안달나게 하려는 개소리이고요.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55,000원대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위에 65,500원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추격 매수는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정을 먼저 겪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65,500원 이 자리 물량 소화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물량 소화 과정과 지지가 확인된 흔적이 나타나면 바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투자의 기준 그리고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 추천 종목을 언급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자,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고요. 제가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뭐 추천 종목도 있고 종목도 있고 뉴스 언급 드린다.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천 종목 카테고리만 하나 가져와 본 거고요. 자, 보시면 수익이 꽤 짭짤하게 찍혀 있는데 그 중에는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4에서 6%, 7%, 뭐 2에서 3%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부분은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제 3에서 5% 정도에도 강한 저항벽에서 거래가 급증하면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사이드는 드리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고요. 자, 이런 수익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꽤 짭짤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최소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호재뉴스만 수집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내 잘못된 투자 습관을 길들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투자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는 여기 텔레그램방 링크에서 가능하고요. 입장과 퇴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